청동기 역사 3차시 영상이고요. 푸른중학교 2학년 친구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의 저작권은 푸른중학교와 미래엔에 있고요. 함부로 캡처하거나 영상을 유포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영상은 총 2개의 강의와 하나의 형성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 2개 처음부터 끝까지 정배속으로 들으셔야 하고요. 학습 종료까지 눌러주시고 형성평가 제출하시면 학습이 완료됩니다. 오늘 동일하게 역시 교과서 그리고 형광펜, 볼펜 필요한데 혹시 아직 교과서 준비 안 된 친구들 잠깐 일시정지 해놓고 교과서 가지러 다녀오겠습니다. 출발! 잘 갔다 왔죠?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30페이지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교과서 3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많이 뛰어넘지 얘들아. 맞아. 중간에 서양사, 세계사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우리 한국사를 먼저 다 배우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될 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친구들은 심심할 때 한번 미리 읽어봐도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30페이지부터 오늘 함께 공부하게 되고요. 30페이지 공부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만 한번 살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배웠는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선생님이 필기하는 내용 여러분은 필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난 시간에 석기시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석기시대를 둘로 구분했는데 하나는 구석기 시대였고 하나는 신석기 시대였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이거보다 필기를 잘 써. 근데 이게 글씨가 구현이 이렇게 되는 거야. 오해하지 마. 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구석기와 신석기는 사용하는 도구로 시기를 구분했었는데요. 구석기 시대는 돌과 돌을 부딪혀서 만들었던 도구. 돌, 뭐였죠? 바로 뗀석기였습니다. 그리고 신석기 때는 이제 간빙기가 시작되면서 작고 날쌘 동물들을 잡기 위해 보다 정교하게 돌과 돌을 갈아서 만들었던 간석기가 사용되었죠. 구석기와 신석기는 시기를 구분하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돌석자였잖아. 그치? 돌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새로운 시기, 바로 이 시기에는 새로운 재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재료의 이름을 따서 이 시기를 이렇게 부르도록 합니다. 바로 청동기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죠. 뭘 사용하는 시대야? 그렇지, 청동을 사용하는 시대야. 바로 청동기는 청동을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이 청동기에 대해서 우리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 청동기에서 배운다고 하면서 맨 위에 있는 제목은 뭐예요?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입니다. 선생님, 이 제목에는 도대체 청동기가 없는걸요? 있습니다. 바로 이 고조선은 나라 이름입니다. 이 고조선이 바로 청동기를 사용하던 시기에 세워졌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조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청동기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우리 청동기 배우는데 학습 목표가 3가지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이 3가지 학습 목표 중에 첫 번째 초록색 화살표에 대한 학습 목표만 배웁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청동기 시대의 유물과 유적을 통해 당시 사회의 변화 모습을 말할 수 있다. 자, 학습 목표 첫 번째 거 같이 읽었는데요. 이 첫 번째 학습 목표 안에는 2가지의 학습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청동기 시대의 유물과 유적을 통해, 여기서 끊습니다. 하나. 청동기 시대의 유물과 유적이 뭔지 배우겠다. 그치? 유물은 뭔지, 유적은 뭔지, 청동으로 만든 어떤 유물과 청동기 시대에 주로 사용됐던 유적들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배울 내용이고요. 그 다음 2번째 배울 내용이 바로 그 다음으로 나옵니다. 당시 사회의 변화 모습을 말할 수 있다.
얘들아, 변화라는 건 A에서 B로 바뀌는 거야. 그치? 뭔가 원래 있었던 거에서 새로운 거로 바뀌는 거야. 지금 이 바뀐 시대가 무슨 시대야? 그렇지. 원래 바뀐 시대는 우리 청동기야. 그러면 원래 있었던 어떤 시대에서 청동기로 바뀐 거겠다. 원래 있었던 지단 시대 뭐야? 마지막 시대? 그렇지. 신석기입니다. 바로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오면서 사회가 변했어. 뭔가 막 이거저거 변했겠지? 이 변화된 모습이 무엇인지 너희가 아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여러분이 오늘 학습을 종료하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청동기 시대에 사용됐던 유물과 유적. 둘째, 청동기 시대의 사회적 변화.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렇게 두 가지 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과서 30쪽의 본문 내용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본문 내용 살펴보기 전에 얘들아, 선생님 화면에서는 한 번에 보여줄 수 없지만 너희는 교과서로 보고 있으니까 30쪽, 31쪽이 한눈에 보이겠다. 그치? 30쪽, 31쪽 교과서로 한번 같이 볼게. 화면에서 눈 떼서 교과서 한번 같이 볼게. 우리 오늘 30쪽 그리고 31쪽까지만 딱 교과서 배울 거란 말이지. 자, 교과서 보면 엄청 컬러풀하다. 그치? 오늘 유적과 유물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는데 너희가 보고 있는 30쪽, 31쪽에 나오는 유물, 유적들이 바로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과 유적이야. 한번 미리 눈으로 싹 훑어보겠습니다. 30쪽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31쪽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살펴봤죠. 바로 여러분이 오늘 교과서 본문을 통해서 읽게 되는 청동기 시대의 유물, 유적들입니다. 선생님이 본문 읽다가 다시 교과서 여기 좀 쳐다봐 라고 하는 순간이 올 거야. 그럼 그때 얼른 가서 아까 봤던 그 유적을, 유물을 찾아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교과서 30쪽부터 한번 함께 읽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선생님이 밑줄 긋고 형광펜 칠하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같이 해주시고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추가로 있으면 추가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청동기 문화가 발전하다. 여기에 청동기 유적과 유물이 등장할 겁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청동기 문화의 보급. 기원전 2000년경부터 만주에 전해진 청동기 문화는 점차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한반도의 청동기 문화야. 자, 사람들은 청동으로 검이나 제사용 도구, 장신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드디어 청동이 등장합니다. 선생님이 청동으로 만든 유물과 유적이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바로 여기에 청동으로 뭐를 만들어? 검, 그리고 제사용 도구, 그리고 장신구를 만들었다고 나온다. 그치 얘들아? 계속 읽어볼게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청동기 유물로 비파형 동검, 거울 등이 출토되고 있다. 펜을 바꾸겠어. 형광펜으로 바꾸겠어. 바로 비파형 동검, 그리고 거울입니다. 청동기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유물. 비파형, 동검, 거울입니다. 자, 청동기를 대표한다고 했어요, 얘들아. 그러면 이 거울이 무슨 거울일까? 그렇지, 눈치 좀 빠른 친구들은 바로 왼편 아래쪽에 여기 보여? 청동 거울, 빠밤. 여기야, 여기. 청동 거울. 아까 선생님이 그림 받으세요 라고 했던 바로 그 부분에 청동 거울. 이렇게 생긴 청동 거울입니다. 요런 청동 거울이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다. 어라, 선생님 비파형 동검은요? 교과서에 없나요? 30쪽, 31쪽 잘 찾아봐도 비파형 동검은 없는걸요? 바로 교과서 32쪽에 등장합니다. 고조선의 유물로서 등장하는데 우리는 지금 안 넘어갈 거고 너무너무 궁금해서 죽을 것 같은 친구들만 얼른 넘어가서 비파형 동검 구경하고 다시 돌아오세요. 돌아왔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비파형 동검과 거울 등이 출토되고 있다. 또한 무늬가 없는 형태의 민무늬 토기가 만들어져 사용되었다. 민무늬 토기 얼른 쳐다볼까? 교과서 31쪽에 중간에
민무늬토기 등장하죠. 민무늬토기는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빠밤 31쪽. 여기 보이나? 민무늬토기 이렇게 아무 무늬 없는 토기를 민무늬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민무늬토기가 등장하죠. 선생님, 지난 시간에 우리 민무늬토기 말고 토기 하나 더 배웠었는데요. 그렇죠. 신석기를 대표하는 토기 바로 빗살무늬토기. 빗살무늬토기 배웠었죠. 이 빗살무늬토기는 이렇게 땅에 파묻게 생겨서 이렇게 빗살 문양이 그려져 있다.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 빗살무늬토기는 신석기, 이 민무늬토기는 청동기. 민무늬라 하면 무늬가 없다는 뜻이야. 여기 도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빗살 같은 무늬가 없지 얘들아. 이 민무늬토기는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앞쪽 30쪽으로 돌아옵니다. 교과서 마저 읽어야겠지, 그치? 자, 민무늬토기가 만들어져 사용되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청동은 구하기 힘들고 단단하지 못하여 농기구와 같은 생활도구는 여전히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졌다.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선생님 청동기 시대니까 모든 도구들이 다 청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흔히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청동은 구하기가 힘들고 단단하지 못해. 청동은 돌아다니고 있는 돌멩이를 광물 같은 거를 어느 날 불에다가 이렇게 녹여봤더니 이 광물에서 뭔가 이렇게 흘러나와. 그런데 이 흘러나온 거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하게 굳으면서 청동 색깔이 띠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랐겠지, 그치? 아니, 돌만 사용하다가 청동을 어느 날 발견한 거지. 이 반짝반짝하고 아름다운 청동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구하기 힘들고 또 만들어진 청동이 단단하지 못해. 뭐만큼? 돌만큼 단단하지 못해. 돌보다 단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기구와 같은 생활도구는 돌로 여전히 사용했어. 돌이나 나무로. 바로 이 농기구, 청동기 시대에 사용되었던 농기구가 여러분 교과서에 등장합니다. 다시 아까 민무늬토기 옆으로 가볼까요? 바로 이렇게 등장하는 반달 돌칼입니다. 청동기 시대에 사용되었던 돌칼, 청동기 시대에 사용되었던 유물 유적입니다. 너희들이 쉽게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야. 청동기 시대에는 농기구가 청동으로 사용되었다. OX? X. 그치. 청동은 구하기 힘들고, 앞으로 다시 돌아와. 청동은 구하기 힘들고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기구와 같은 데는 여전히 돌과 나무가 사용되었다. 그러면 선생님 청동은 어디다 써요? 방금 배웠지? 바로 그 윗부분. 재사용 도구나 장신구. 선생님 여기 나오는 검은요. 이 검은 실제로 이렇게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거나 막 이런 데도 사용됐지만 아무에게나 이렇게 사용될 수 없었고 또 단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도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검 역시 어떤 장식용이나 또는 이렇게 이 검을 든 사람이 이렇게 검을 머리 위로 번쩍 들면 햇빛에 비춰서 반짝반짝해서 어떤 이 검을 든 사람의 권력을 보여주는 도구로서 사용되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특징입니다. 청동기 시대이지만 농기구는 여전히 돌로 만들었다. 대표적인 청동기 시구의 농기구 뭐야? 반달, 돌칼. 옆에 교과서 31쪽에 나와 있었죠.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교과서 31쪽으로 넘어갑니다. 교과서 3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